왜 고통만 있고 사이다는 없을까? 지금 한국 사회는 답답합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결은 없고 경제 위기, 청년 실업, 불안한 국제 정세 이야기만 들립니다. 게다가 전쟁이 터질 거라 외치는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각적 효과 없이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을 통해 제 개인적인 시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여론의 많은 움직임은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심리전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현대전의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란 총을 쏘지 않고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기기 위해 국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심리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해서 그들이 멈춰줄까요? 오히려 절망적인 이야기들은 약속이나 한 듯 더 빠르게 퍼져갑니다. 왜 이들이 급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로 급한 게 맞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체스 경기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미 상대방 킹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체스를 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상대방의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고 나머지 말들도 묶여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위만 유지하면 상대는 결국 체크메이트를 당합니다. 지금 미국은 바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큰 전쟁을 벌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택한 방식입니다. 굳이 전면전으로 아군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심각한 중국의 현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텅 빈 상하이, 무너진 부동산, 탈중국 이민.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중국인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향한 내외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전자의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짜 위기는 그들이 위태롭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부 붕괴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겁을 먹은 쪽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관세전쟁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내부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전략적 봉쇄전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모습의 현대의 전쟁, 숨통을 조이는 방식. 과거에는 전쟁하면 총, 탱크,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세를 올리고, 투자를 끊고, 기술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 내부 불만을 키우며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세와 무역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위구르 강제 수용소, 종교 탄압 문제를 국제무대에 꺼내며 중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발 마약 확산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특히 펜타닐을 통한 미국 내 마약 오염 문제를 부각해 중국을 세계적인 범죄국가 이미지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상대국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본질입니다. 현재 한국의 위치는 지정학적 샌드위치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은 자국 중심 글로벌 구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한국은 이 압박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술, 반도체,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중국은 심리전으로 대응합니다. 미국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이 퍼지며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자극합니다. 관세전쟁은 정말 팽팽할까? 언론에서는 마치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협상 부인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백악관 옆 재무부로 고위급을 보냈습니다. 최근엔 반도체 관세 철회, 의료장비 관세 면제 검토까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강경 발언, 속으로는 물밑 협상. 중국은 내부 경제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중국 내부는 현재 대탈출과 붕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중국 중산층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자국의 미래가 없다는 걸 정작 그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봉쇄전은 누구나 바라는 사이다 같은 빠른 진행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을 시원하게 박살내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살내는 전쟁은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45% 관세 부과, 탈중국화 가속,
중국계 유학생, 스파이 단속, 중국계 금융 제재, 틱톡 정보전 감시, 중국 여성과 교제 금지, AUKUS, QUAD, 한미일 동맹 강화, 조용히, 치밀하게 상대를 스스로 붕괴하게 만듭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미국의 탈중국화 압박 속에서 한국은 아직 대체 시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분열되고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부 청소를 하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한 학습된 무기력에 익숙해졌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짜 부활은 가능할까요? 단기적인 구원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기업은 베트남, 인도로 생산 라인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AI, 양자기술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국민들은 청년이 미래다, 제2의 건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적응력, 근면성실, 위기 때 빛나는 집단성. 이게 깨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난다면 다른 세상은 분명 가능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내부에서 무너뜨립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붕괴 중입니다. 한국은 그 사이 스스로 깨어나느냐, 아니면 강제로 깨어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말하는 채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이미 틀어졌습니다. 내부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선택의 방향은 우리 국민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영상을 많이 의심하세요. 그리고 희망도, 절망도, 소식도 급하게 퍼져나갈수록 더 의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차검증이었습니다.